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식품 진품 명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2명을 달고 오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예. 어머 워킹맘으로서 아주 권장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방송 한번 이름 탁탁에 또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우리 로아로이 아빠가 힘들게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체험 현장.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김태민 변호사가 아이 넷의 아빠입니다. 네, 정말 애국자인데 아이 둘을 오늘 달고 오셔서 저기 밖에 엔지니어 무릎에 한 명, 또 우리 조연출 무릎에 한 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흐뭇합니다. 자, 아빠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 얘들아. 자, 변호사님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랑 처갓집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요번 추석은 아시다시피 이제 방문을 자제하라. 그럼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의 지인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추석 때 명절을 가시지 않고 네. 일단은 조촐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통은 이제 명절 지나면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뉴스 항상 보면 명절 지나면 이혼 건수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 특히 물론 요새는 남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 같은 거 많이 하고 제사 음식 만드시고 하다 보니까 뭐 관절염이라든지 몸 안 좋으셔서 그렇죠. 병원 가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신다고 하던데 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혼 소송 건수와 그리고 통증 증가로 인한 병원 방문이 올 추석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은 우리 가끔 했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픈데 치료하는 물리치료 그렇지. 물리치료 같은 거. 예. 안마기 뭐 안마기도 있고 의료기기. 예,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 주위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 여러 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기기도 의료기기 법이 있어서 의료기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식약처에서 광고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걸 다 허가를 받은 제품만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아니면 단순 미용기기 아니면 일반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진짜 광고하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식약처에서 검사를 안 한 거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의료기기하고 미용기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고 의료기기도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기기가요. 이게 법이 뭐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병원에 중요한 건 의료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질병을 진단하고 우리 진단 키트 이런 것처럼 그다음 치료를 하고 경감하고 처치하고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등급도 이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성,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들은 휠체어나 뭐 시술하는 기구 이런 것들은 1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위험성이 좀 낮은 게 우리 많이 보는 게 이제 주사기 같은 거. 그런 게 2등급. 그다음에 인체에 이렇게 일정 기간 삽입되어 있거나 또는 뭐 위치하고 사용할 때가 CT 촬영기나 인공 관절 같은 것 이런 게 이제 3등급이고요. 네. 인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인공 심장 박동기, 뭐 인공 유방 이런 것들은 이제 4등급 의료기기 이렇게 해서 이런 등급 구분부터 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미용기기 같은 건 치료 목적이 아니죠. 예, 그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정말 그냥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용을 위해서 말 그대로. 근데 이 예. 광고를 들으면 예. 거의 이건 미용의 수준이 아니라 의학의 수준으로 그렇지. 피부를 개선해 주거나 새롭게 태어나시는 것처럼 피부가 벗겨지면서 내 피부가 뽀송뽀송 아기 피부로. 맞아요. 예. 얼굴에 뼈가 막 줄어들어서 그렇죠. 얼굴이 작아지는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미용 기기들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게 결국 뭐 우리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의료 제품도 사실 과대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49건을 식약처에서 조사했는데 네. 그중에 222건 이게 이제 과대 광고로 적발됐고요. 보면 이제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인데
혈액순환이 좋다, 통증이 완화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요새 우리 뭐 어디를 가나 사용하고 볼 수 있는 손소독제. 이건 이제 의약 외품인데요. 이것도 이제 의료기기랑 비슷하게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워낙 이제 수요도 많고 그랬죠.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이제 싼 거를 사시다 보면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걸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시면 이 식약처에 관련된 뭐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의약 외품 이런 것들은 항상 마크를 좀 표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맨날 김태윤 변호사 이렇게 와서 막 확인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은 진짜 이런 거에 속아서 구매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일단 뭐 저는 사실은 제가 주로 이제 구매를 잘 안 하고 네. 저희 이제 집에서 그렇죠. 와이프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질리죠.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제가 일단 구매할 일은 없고 의료기기는 사실은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제 몸이 아프면 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지 아직까지는 제 사무실에 이제 책상 밑에 발 마사지기 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의료기기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안마기. 예. 아니 파라핀 욕조 제품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했다면서요. 그 얘기 안 하세요. 본인은 아닌 양. 그게 사실은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요. 예, 그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정말 어떤 이렇게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우리 양초 녹인 것처럼 진짜 그게 사실은 파라핀이니까. 저 그거 산후조리원에서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여성들도 애 낳거나 손모. 아프니까. 저는 사실은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갔는데 손을 거기다 넣으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처럼 돼 있고 그걸 잠깐 넣었다가 빼면은.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빼니까 이렇게 그 양초 녹은 것처럼 손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되게 네. 신기하긴 한데. 근데 그 효과가 정말 그게 이게 진짜 의료기기구나. 저도 되게 통증 없어지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게 이래서 병원에서 이걸 의료기기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저도 느낄 정도로. 근데 그걸 사려고 보니까 뭐 인터넷에 많긴 많은데 사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보니까 일반 미용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료기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이걸 내가 사서 또 얼마나 사용을 할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좀 이제 그때는 사진 않았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기계는 분명히 의료기계가 맞을 텐데. 그렇죠. 이제 이걸 효과를 보고 나도 비슷한 걸 사야겠다고 사이트를 뒤져보면 다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공산품인지 뭐 의료기기인지 미용기기인지 잘 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 오프닝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식약처에 근무하는 심사관이 뇌물을 받고 제조 허가 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겼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한 몇 달 전에 다뤘었죠. 예. 제가 오프닝에 한 거는 주식 관련된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최근에. 예. 아니 이렇게 제가 헷갈릴 만큼 자주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식약처가? 이게 사실 이제 저도 사실 근무를 했었어서 그러니까요. 식약처에서 그런데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도는 되는데 아마 뭐 대다수의 일반 공무원들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 사람 특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좀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느껴지고요. 단순히 지금 보면 그 공무원 행동 강령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식약처 내부에서 해당 직원의 주식 계좌라든지 또는 은행 계좌를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질 수도 없고요. 네. 그런 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식약처 자체에서 이거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좀 개정을 하고 또 법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을 했었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가가 날 거라고 예상하는 기업의 주식을 산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이건 굉장한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권익위와 함께 관련된 내용했지만 지금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체 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 감시하고 필요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지기를 저도 바래 봅니다. 자, 우울한 소식만 얘기했는데 좀 반가운 뉴스, 소비자에게 반가운 뉴스가 있네요. 어떤 겁니까? 소비자에겐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반면에 기업 활동을 좀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집단 소송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증권 분야에만 적용됐었는데 네. 11월 달에 이제 법안을 국회에 정부가 제출을 해서 모든 분야의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제도를 이제 우리도 도입을 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뭐 커피 먹다 화상 입으면 몇십억씩 받고 뭐 이럴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미국의 맥도날드의 맞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때 80몇 억인가 제 기억에 하여튼 맞아요.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한도를 5배까지 로 일단은 제한을 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손해를 100원 받으면 5배, 500원까지만 그렇죠. 할 수 있겠다. 화상을 입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뭐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5배 최대 2,500만 원. 요 정도까지만 한도를 두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집단 소송이 그냥 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피해자가 50명 이상이 되어야 집단 소송이 되고 일단 그렇게 되면 일반 소송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그러니까 증거를 내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집단 소송이 되면 피해자의 증명 책임과 아주 소송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지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11월에 법안을 겠다고는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기업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렇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 의견을 내고 뭐 다양한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최대한 미루거나 아마 분야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아니면 더 제한되거나 아마 제가 볼 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큰 줄기는 분명히 이쪽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식품이나 맞아요. 우리 의료기기, 뭐 화장품 이런 것도 구매한 후에 제대로 내가 피해가 발생해도 그냥 개인의 소비자는 너무나 약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을 하거나 정당한 피해를 배상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까 전에 앞서 생생 인터뷰에서도 5G 이야기했는데 5G 때문에 지금 LTE까지 느려졌대요. 그래서 통화 끊기는 상황이 생긴데 저 진짜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소송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몇 명 사람 모아서 해야 되고 그 입증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저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뭐 귀찮아서 안 하고. 그건 결국 통신사의 어떤 기기들 간의 무슨 뭐 작동인데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알려면 법원을 통해서 그 통신사에게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걸 뭐 현장 검증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네. 이제 이런 게 민사소송에선 굉장히 제약이었는데 이런 집단소송제가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되고 시행되면 네. 아마 좀 분위기도 달라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당하기 전에 오히려 언론에 보도되거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제 조정을 통해서 미국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소송을 해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업이 본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빨리 무마하는 게. 그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우리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없죠. 소비자를 무시하죠. 그렇죠. 기업 쪽에서. 근데 예. 이제는 기업 쪽에선 이거 그냥 두면 우리가 손해가 크겠다 싶어서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건 소비자에게는 좋은 거니까 빨리 시행되는 게 맞지만 억울한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법령 정비를 제대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애들이 이제 못 참아. 아까 앉아 있었는데 지금 일어났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갈 때 됐어요. 역시 애들은 20분이네요. 집중이.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우 변호사는 추석 이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함께 하셨고요. 생생퀴즈 정답 5주였죠. 1271님 새싹이신데요. 기능은 좋아도 너무 핸드폰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보행하면서 버스에서도 폰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내린다고 뛰어나오는 거 보면요. 너무 빠져들지는 맙시다 하셨는데 어머 저 보고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속도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거에 목매는 거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 속도 때문에 우리 5G 산 거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마땅한 기술을 보여주셔야 될 의무가 이동통신사에는 있습니다. 8767님 5G입니다. 재미있고 확실하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저도 감사하고요. 4016님은 5G입니다. 제대로 기능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요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가요? 의문입니다 하셨고요. 6000님 5G 세계는 놀랍습니다. 언젠가는 세계를 주도할 신 분야가 될 겁니다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6295님 와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쩜 그렇게 팩트를 정확하게 질문해서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나요? 오후 3시가 기다려집니다. 운전하면 무조건 고정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